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요거 후자에 관한 걸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못했거든요. 이제 그 후자가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마디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디절자죠. 글자를 조금 그렇게 마디절자인데 이걸 앞에서 이제 절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요 후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후자가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된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요 세울 권자가 있는 거하고 세울 권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 요것도 후고 요것도 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똑같은데 요게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그 차이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물을 후자 뭘 물어본다 그랬어요. 기체후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안부를 물어볼 때 그때는 기체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쓰지만은 물어본다는 물을 후자가 있고 하나는 제후. 제후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임금의 명을 받아서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관할하는 그 관리를 말하는 거죠. 벼슬같이. 그 제후 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물을 후자고 어떤 게 제후 후자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물을 후자가 돼요. 어떤 게 물을 후자고 어떤 게 제후 후자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대개들 몰라요, 그거는. 근데 굳이 이건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 그 한자 쓰는 거 보면은 뭐 별로 구분이 없이 쓰는데 원래는 이게 달라져요. 그럼 그 뭘 물어본다. 기후할 적에 기를 물어본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후할 적에 기의 상태를 물어본다는 게 그 얘기거든. 기의 상태하고 제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 그 기후할 때는 이 자를 쓰느냐 이 자를 쓰느냐 이제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 이제 지금 여기 쓴 거 보니까 요 자를 썼네. 절후할 때 절후나 기후나 똑같은 거거든요. 절후는 뭐냐면은 마디를 물어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물을 후자고 이게 제후 후자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전에 보면 이게 제후 후자고 이게 물을 후자예요. 원래는 기후, 절후할 때는 이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나도 이제 여기다가 요거 없이 그냥 요걸 갖다가 이렇게 썼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요걸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옥편이나 뭐 사전 교과서에 보면은 구분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어원이 똑같아 이게. 요 한자가 생기는 그 근거가 똑같아요. 뭐냐면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화살시자잖아요. 화살. 요거 화살시자라 이거죠. 화살시고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각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건 뭐 여기다 점을 찍어도 되고 요거는 지범자 또는 골바이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꽂힌 지역 있잖아요. 그 언덕을 갖다가 내 것이다. 마치 그 짐승들이 자기 구역을 갖다 이렇게 요 구역은 내 구역이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뭐 오줌을 싼다든지 뭐 냄새를 이제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옛날의 제후들도 자기가 화살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꽂힌 그 지역을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요 구역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구역으로 한다 해서 그런 사람을 제후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후 후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그렇게 화살을 꽂힌 지역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게 제후다 해서 제후후라고 했고, 또 물을 후자는 뭐냐면은 제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성들의 상태를 갖다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불만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해서 물을 후자라고 또 그렇게 그런 의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후나 제후 후자나 물을 후자나 똑같은 그 어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걸 쓰건 이걸 쓰건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건 이 후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마디 절자를 쓰면은 절후라 그래요. 절후라고 하는 거는 15일씩 24개로 나눈 마디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360일로 잡으면은 이게 24로 나누면 15일씩 가잖아요. 15일을 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하면은 이게 원래는 10일을 말한 거예요. 10일을 말한 거예요. 원래 기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절, 마디절자 쓰면 그게 15일을 말한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절후라는 말은 15일을 말한 거거든요. 15일. 그럼 이게 24로 나누는데 360을 24로 나누는데 24로 나눈 그 이유가 38이라 했잖아요. 3은 우리가 사과를 가를 때 반드시 3번을 가른다고 했고, 3번 가른 조각이 8조각이잖아요. 그래서 3하고 8을 곱하면 24인데, 24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내면과, 요거는 내면을 가려는 거고, 요건 외면으로 벌어진 걸 말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3은 1, 2, 3, 4, 5 생수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8은 6, 7, 8, 9, 10 성수의 중심이다. 그래서 3, 8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성의 중심이다. 근데 그 24는 3과 8이 곱해서 벌어진 24는 그럼 뭐냐면은 생성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생성의 중심이 다 벌어진 거. 3과 8은 그냥 생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다 벌어진 건 24라.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이 허리가 갈렸는데 그걸 38선이라 하잖아요. 이 생각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하필 왜 38도선이 갈렸을까? 희한하잖아요. 그 선을 왜 38선에 맞춰서 갈렸을까? 생과 성의 중심을 가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즉, 우리 한민족이 아니면은 장차 생과 성의 중심을 갖다 잡아줄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 거기를 갖다가 이제 근문을 갖다 판문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판문점이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널판을 말한 거잖아요. 10과 8을 말한 거라, 이게. 10과 8이 여기 이제 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이 이렇게 흘러가던 걸 그 물질이 갖다 반대로 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그 문을 갖다 판문점이라고 하는 거고. 38이나 판문점이나 그 모든 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선천의 물질로, 모든 걸 물질로 보던 물질관을 갖다가 뒤집어 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제 중심을, 38의 중심을, 생성의 중심을 바로 잡아서 거꾸로 돌려버린다, 그런 의미가 38선과 판문점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사명감 같은 거, 그런 게 보이거든요. 어쨌건 이제 마디절자가 나왔는데, 이건 마디절이라고 한다. 근데 마디절자는 뭐냐면은 위에 대나무 축이 있어야 돼요. 대나무. 대나무 축자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대나무 잎사귀를 갖다 본뜬 상형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죠. 틀린 건 아니지만
요건 뭐냐면 요거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뭘 세우느냐면은 이게 사람 일자입니다. 이게 사람 요거는 가려고 요건 삐친 거예요. 지금 삐치고 가른 거, 삐치고 가르고 세운다, 삐치고 가르고 세운다 그 얘기예요. 왼편에는 양, 오른편에는 음을 삐치고 가르고 세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사람을 세운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제 그보다도 근원적인 거는 음과 양을 갖다가 삐치고 갈라서 바로 세운다 해서 이 대나무 축제에는 곧게 한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삐치고 갈라서 곧게 세운다. 그런 의미가 대나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쭉쭉 대나무처럼 빨리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후 죽순 그러잖아요. 비 온 다음에 제일 빨리 자라는 게 죽순이라 이제.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자라냐면은 속을 텅텅 비워서 그래요. 속을 채우면서 자라려면은 남보다 그 빠를 수가 없죠. 근데 속을 텅텅 비우면서 자라요. 근데 텅텅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들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또 마들을 이루고. 그래서 속이 텅텅 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약해야 되는데 다른 나무보다도 더 단단해. 그 단단의 이유는 뭐냐면은 절도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마들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는 군대의 표상이다. 매란 국죽 이 네 개를 군대의 표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나무한테서 배울 게 바로 그겁니다. 비워라. 속을 비워라. 빨리 자라고 싶으면 속을 비워라 그런 얘기거든. 그냥 비우지 말고 일정한 마디를 이루면서 비워라. 그 일정한 마디를 갖다 15라고 한 거예요. 15일이라고 한 거예요. 15는 뭐냐면은 3, 5, 15라 이게. 3은 안에서 밖으로 세 번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5는 중심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중심이 5라 이게. 그러니까 3, 5, 15라고 하는 건 15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심을 갖다가 밖으로 벌어지게 하는 상징이죠. 5는 중심이라 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중심, 사방의 중심을 말한 거죠. 그걸 갖다가 3은 천지인을 말한 거예요. 천진삼국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게 15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달이 보름마다 15일마다 이렇게 밝아지냐면은 15일마다 천지인 삼극을 갖다가 그 벌어지게 한다. 다 벌어지게 하는 상징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나 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치를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태양과 달 자체는 혀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은 어떠한 혀보다도 더 정교한 말을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절을 갖다가 대나무층 밑에 뭘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걸 고수할 급이라 해요. 이렇게 나달급, 곡식의 나달급 또는 고수할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근데 이게 원래는 흰백자하고 요거하고 둘이 합한 겁니다. 원래. 이걸 나중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본래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흰백자 요거는 비수비자잖아요. 비수 칼날, 비수 또는 수저. 수저도 비라 그래요. 그럼 흰 수저 이런 말이 되겠네요. 흰 백자니까 하얀 수저 또는 하얀 칼 뭐 이러한 뜻이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얘기예요. 시다고 하는 거는 그 껍질을 벗겨낸 거고 시다고 하는 거는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걸 다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수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흰 수저죠.
그 흰수저인데, 흰수저, 근데 여기 조금 아까 나달급이라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달은 그 곡식을 말한 거잖아요. 그 흰수저하고 요 자체는 흰수저인데 나달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어떤 어떤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냐면 흰수저하고 나달하고 연결시킨다. 그럼 뭘까? 아, 껍질을 다 벗겨낸 곡식, 그 나달을 수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소하다, 고소한 나달이란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요자가 들어가면은 거의다가 뭘 가리키냐면은 곡식을 말해요. 요자가 들어가면. 근데 여기에다가 오른편에 요거 병부절 그러죠. 요거 병부절 또는 신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전에 말씀드릴 적에 신하가 병부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군사병자하고 부호자 이제 병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병부는 뭐냐면은 군대에서 어떤 그 임명을 하든지 또는 명령을 내릴 적에 그 글을 갖다 적은 그걸 갖다 병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군대는 규율이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부를 받을 때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 옆에다 흰 백자하고 그게 나다를 상징하는 그거 이제 붙인 건 뭐냐면은 흰, 흰 뭐죠? 곡식, 깨끗한 곡식이죠. 깨끗한 곡식을 담은 요럴 때는 깨끗한 곡식을 담은 식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식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병부자는 본래 무릎을 꿇고 앉아 병부를 받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게 고사급과 합하여 즉이 되면 요 즉자가 곧즉자거든요. 여기 곧즉 그랬잖아요. 곧 금방 즉시할 때 이 즉자를 쓰는 거거든요. 나달이 담긴 식기 앞에 앉은 모습을 의미한다. 즉 금방이라도 수저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도가 있는 거예요. 먹을 준비를 다 한 상태. 근데 그것이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곧적이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대나무 축을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절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지금이라도 식사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절도를 상징한다고 해갖고 그 절도는 맞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맞이절이라고 했다. 그래서 절후라고 하는 거는 15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1년을 갖다 해와 달을 운행하는 그 절도, 그 절도를 갖다 맞이라고 불렀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이제 징후라는 게 있어요. 징후는 이제 불을증이라고도 그래요. 불을증이라 그래요. 불을증.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주로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징집한다. 부대에서 징집장이 나왔다 소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징자를 보면 불을증이라고 하는데 왼편에 있는 게 요거죠. 요거는 조금 거를 척이라 했죠. 이게 요거하고 여기 합한 게 단일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척이라 그랬잖아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척, 조금 거를척이고 요건 척이라 그랬죠. 차축거를척. 그 걸음을 걷는데 뒤뚱뒤뚱 자축자축 하면서 걷는 걸 척이라 그래요. 요것도 다 같이 걸음 걷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자축되면서 걷는 거고 요거는 조금씩 나가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단일행위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요 앞에 붙어 있어요. 프로징 앞에. 그 무언가 걸어 나가라.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옆에 요게 오른편에 있는 게 요게 징자입니다. 요게. 그럼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불을증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불을증이야, 원래.
이 전체도 불을증인데 불을증이라고 하면 본래 요걸 가리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발음을 갖다가 그대로 요 소리를 갖다가 그대로 그 흉내를 냈다고 해서 이런 걸 형성문자라 해요. 형상형자, 소리성자 이렇게 귀자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그 흉내냈다. 그래서 요게 불을증이에요. 그럼 불을증을 보면은 요것도 두 개가 아픈 거예요 지금. 예. 그 두 개가 뭐냐, 요거 요 왼편에 있는 거, 요게 밑에 왕자가 있고 위에 삼자가 있잖아요. 요걸 전부 다 무성화 왕이라 그래요. 무성화 왕하고 그 옆에 칠복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자가 하나 이제 또 곁들인 거죠. 이게. 그게 불을증이에요. 그럼 요걸 이제 첨다 보면은 하나가 되어서 여기 한 일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어서 무성하게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드린다는 걸 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를 무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열심히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타게 무언가 부르짖는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게 조금 거로 척을 합하면은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건 이제 불을증, 그러니까 무언가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앞으로 나간다 그 얘기죠 이게. 근데 그 밑에다가 마음심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심을 넣으면은 뭐 징계한다, 징계를 내린다 이제 그 징자가 되는데 그걸 이제 훗날증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게. 그래서 마음심이 없으면 불을 짓는 거고 부르는 거고 마음심이 있으면 이제 혼나는 거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요걸 이제 징자를 이제 보면은 이게 조금씩 걸어가고 그 다음에 몇 산자하고 한일자 다음에 왕자가 들어가고 칠복자를 쓴 불을증이다. 그러니까 이 산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면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높이 하나가 돼서 높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관통을 한 거예요. 통일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갖다 무성을 왕이라 하래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됐으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꿰뚫어서 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무성해진다 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드릴 복자, 칠복자까지 합하면은 애타게 무언가를 갖다가 간절하게 바라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불을증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척자를 붙이면 더 열심히 나아가는 거죠, 이거. 이게 불을증인데 그 밑에 마음심을 하면은 징계, 혼내준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고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자꾸 내가 써봐야 돼요. 우리가 무심코 저 사람 징계한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징이 그 속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또 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척후라는 게 있어요. 척후. 이게 군대 가면은 많이 써요. 이제 척후병.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척자가 무슨 척자냐면은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원래 여기 있잖아요. 물리칠 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리친다는 거 왜 이렇게 쓰느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요 글자 자체는 도끼근이라 하잖아요. 이게 도끼근. 여기에 들어간 글자로 나무목에다가 도끼근 이렇게 하면 이게 일석삼구 갈 적에 천북에는 일석삼구 할 때 그 석자입니다. 이게.